Welcome to Our Voices, where we hear from the different members of our diverse community. Remember, this interview will also air on the Chungcheongbuk-do Auction FM. It will air next Friday at 6 p.m. through Auction FM 104.9 or through the Auction FM application. Now, today's interview will be in Korean. We will be talking with someone from Iran who came to Korea with his father, and he got recognized as a refugee here in Korea. The interview will be in Korean, so we will switch to Korean right now. Our special guest for today is 김민혁. 민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Diverse Voices에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 엄마인데 우리 아들을 보면서 이런 아들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셨는데. 와, 망성 이게 잘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은 28입니다. 와, 저보다 7살이나 많으십니다. 야, 김민혁. 김민혁이라는 이름을 누가 선택을 하신 건가요? 사실상 제가 선택했다고 했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제 친구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정말요? 네. 아주 의미가 있는 이름이네요. 그렇죠. 제 본명이 원래 좀 길어가지고 네. 이 친구들이 이제는 좀 평범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제일 흔한 성씨 김씨. 제일 흔한 성씨 김씨? 그렇죠. 그리고 제일 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튈 수가 없어요. 김씨 네. 하면 김씨 또 김씨구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민혁이라는 이름이 무슨 그쵸.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평범하지만 네. 백성민자로 넣어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네. 이제 빛날 혁자로. 빛나는 한국인. 그렇죠. 그러니까 와우. 평범하지만 그 사이에서 빛나는 한국인. 와우. 와우. I mean that is really. 갑자기 영어가 나오는데 와,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이름은요. 그렇죠. 김씨 저기 뭐죠? 백성민. 네. 빛날 혁. 빛날혁. 와, 김민혁.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패션 모델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제 패션 모델 활동을 하면서 또 영화 배우라는 꿈을 가지고 도전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권 쪽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뭐 난민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짜 모델같이 배우같이 생겼습니다. 혹시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안 보시고 계시면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델이라는 길을 누가 어떻게 가시게 된 건가요? 제가 중학교 때 꿈이 이제 화이트 해커 쪽으로 예. 이제 뭐 경찰 쪽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난민 심사 과정 때문에 학교를 잘 못 나갔습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사이버 고등학교 쪽 가서 열심히 배워보고 싶었는데 네. 이제 출석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고등학교라는 꿈 자체를 꿀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난민을 인정받지 못하면 돌아가야 되고 네. 이제 뭐 심사 과정에 학교도 못 나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꿈을 찾아야겠다 하다가 그날 우연히 이제 패션쇼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패션 이제 저는 패션쇼를 딱 보면서 저 그 옷을 입고 나오는 모델들이 저는 알바인 줄 알았어요. 이제 뭐 키 크고 네. 이제 뭐 옷 잘 맞으면은 그냥 입혀주고 그냥 세워주고 네, 좀 모델분들한테 죄송한데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어리니까. 네. 네, 좀 모델계를 또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이제 만만하게 보고 시작을 했다가 네. 벽에 이제 막 4시간씩 붙어 있고 네. 매미처럼 이제 연습을 하면서 네. 모델 이건 할 게 못 되는구나. 네. 그래도 모델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이제 좀 독특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학교 때 워낙 이제 학교를 잘 못 다니고 이게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결석이 되는 그런 경우였었는데 결국은 이제 난민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란에서 태어났죠. 김민혁 군은. 네, 맞습니다. 저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어떻게 오게 되는 건지 그때 당시는 몇 살, 뭐 학교 때인 건가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일찍인가요? 훨씬 일찍입니다. 이제 7살 때
저였는데 네. 제가 이제 뭐 아버지의 팔을 잡고 우리 한국 가야 해, 우린 한국에 살아야 해 네. 이런 게 아니었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1988년도 때부터 사업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하셨었는데 음. 이제 2010년도에 다시 올 일이 생기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올 때 이제 저를 두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네. 저도 이제 7살이라는 나이에 아빠 없이 있는다는 건 힘드니까 그렇죠. 이제 또 저도 같이 와서 음. 아버지 사업이 끝나면 같이 다시 돌아가는 걸로 네. 생각을 해서 왔었습니다. 저. 네. 자, 사업을 하시고 아들랑 같이 왔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 끝나면은 돌아갈 생각인데 어떻게 해서 난민을 신청을 하게 된 건가요? 그쵸. 이게 좀 또 복잡한 상황인데 네.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좀 엄격한 이슬람 국가인데 네.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를 네. 입학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네. 이 친구가 매주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 민혁아, 너 이번 주에 나랑 교회를 가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일하는 사회에서 네. 교회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교회라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네. 모르고 예. 매주 저한테 가자 이러니까 네. 또 어떻게 초대를 받았으면 따라가야죠. 네. 신나게 친구를 따라서 이제 교회에 갔는데 네. 교회 가면 초등부 분위기는요. 네. 막 드럼 치고 예. 기타 재밌게 치고 노는 거 네, 같더라고요. 아주 그냥 신나는 축제입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가게 되면 선물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주시고요.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닙니다. 네. 매주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그 정도로 신나는 분위기 속에서 예. 저는 이제 모르고 예. 뭔지 모르니까 예. 저 박수도 막 치죠. 네. 근데 그게 찬송가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예수님 좋다고 막 박수를 치고 있었던 거. 네. 이슬람 국가에서 와서 이슬람 국가에서 왔는데. 예. 어떻게 따지고 보면 개종을 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예. 그걸 이제 뭣도 모르고 매주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서 네. 이제 이란에 있는 가족들이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네. 이제 고모랑 하게 됐는데 네. 고모가 이제 오늘 뭐 하다 왔어? 라고 물어봤어요. 교회 갔어요.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구. 아무것도 모르고 네. 난 오늘 교회를 갔다 왔다. 네. 근데 고모가 한국에 없는 게 난 조금 서운하다. 네. 나랑 같이 교회를 갔어야 됐는데 엄마야. 네. 네, 이제 저희 이란에 계신 가족분들은 저희 집이 3층이었어요. 네. 이어지는 3층으로 그렇죠. 복층식으로. 예. 근데 제일 중요한 2층이 기도실이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절실한 네. 이제 이슬람 신자 가족이었는데 그분에게 제가 교회를 갔어야 된다. 네. 고모가 너무 없는 게 너무 화가 서럽다. 났죠. 예. 네. 이제 그 말을 하고 다신 연락하지 말고 볼 생각도 하지 마라. 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와. 이게 정말 굉장히 큰 문제네. 이게 교회는 제가 아까 왜 웃었냐면 저희 딸도 그런 형태로 그런 친구 옆에서 교회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교회 가면서 지금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크리스마스 데이였기 때문에 네. 매주 이제 갈 때마다 엄마 거기 가면은 선물 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친구랑 같이 다니는 거니까 저는 가톨릭이고요. 그리고 별 생각은 없이 그냥 네, 보내고 네.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커서 아이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쵸. 자기 자유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혁 씨인데 네. 다만 종교적으로 그리고 태어난 나라에서는 굉장히 하면 안 될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위험한 행동이죠. 네.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민을 신청을 한 건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난민이라는 걸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뭐 네. 난민이라는 절차가 있는 것조차 몰랐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 사업 때문에 비자는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럼 이제 뭐 이란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이제 비자 연장이 안 되더라고요. 안 해주겠다. 어허. 너는 이제 사업 끝나지 않았냐? 네. 그럼 돌아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개종을 했고 네.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던 상태였다 그렇죠. 보니까 이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였죠.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2016년도에 난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난민 신청을 했을 때 그래서 중학교도 난민 신청자였기 때문에 너무 많이 결석을 하고 네. 얼마 만에 난민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사실상 거의 근 4년 정도 와. 활동을 네. 했었죠. 네. 네. 자, 민혁 씨는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 아버지의 관련해서 아버지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것처럼 뭐
이란에서 네네. 놓고 가고 한국으로 아버지가 혼자 올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온 건데 이제 같이 혼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도 난민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너가 교회 나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신청했냐라는 그렇죠.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란에 계셨을 때부터 이슬람을 거부하셨었어요. 아, 이제 많은 나라들을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네. 종교를 좀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2000년도 때 개종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네. 이제 이란도 왔다 갔다를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네.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슬람을 믿는 척을 하시다가 음.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음. 교회를 가버리니까 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때서야 개종을 하셨었습니다. 네. 가족 결합권이라는 게가 사실 많은 이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승수를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아버지도 지금 난민 인정을 받으신 상황이죠. 그쵸. 저랑 똑같이 신청하시고 네. 저보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늦게 인정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사실상 활동은 더 많이 하셨는데 네. 인정은 제가 받고 아버지는 인정을 못 받았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이게 딱 받으니까 한참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이렇게 생이별을 하게 네. 되는데 아버지랑 이게 딱 이 승소가 되고 나서 인정을 받고 나서 어떠셨어요? 이게 사실상 안 믿겼죠. 초반에 이제 불인정이라는 결과를 받으셨을 때는 네. 이게 말이 되나?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욕, 할 수 없는 욕을 다 했었어요, 제가. 네. 근데 그 정도로 좀 많이 분했었는데 네.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계속 포기하시겠다고. 네. 계속 안 해줄 거 뻔한데 내가 왜 이걸 계속 해야 되냐고. 네.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네. 학교 선생님들 뭐 시민단체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끝내 인정을 받으셨을 때는 네. 이제 전 아버지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때 이제 우시고 네. 저는 좀 많이 기뻐하고 네. 솔직히 안 믿기죠. 5년 이상의 그 남심 심사 과정 끝에 인정을 그렇죠. 받았다는 건 네. 실감이 안 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 이상의 기간에 한국에서 계속 신청을 하고 있어도 네.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정말 많죠. 많습니다. 자, 민혁 씨 같은 경우는 난민 인정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국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물론 7살이었지만 훨씬 더 빨리 적응을 했었을 그쵸. 텐데 이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거 보니까 친구들이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친구들이 막 뭐 국민 정원서도 울리고 1인 시위도 다 같이 돌아가면서 오, 해주고 했었는데 네네. 친구들 되게 빨리 사귀었던 것 같은데 혹시 모든 게 순조로웠었나요? 아니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모르고 왔었기 때문에 네. 저는 교탁 앞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이란 말로 15분 동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예, 잘하셨으니까. 제 조상님이 뭐 어떻고 뭐 우리 집이 뭐 어떻고 내가 네. 뭐 좋아하고 이런 네. 친구들이 좀 박수도 쳐주고 네. 고개도 끄덕여주고 네. 막 따봉도 날려주길래 하나도 못 알아. 전 다 이해를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15분 동안 했었는데 이제 내려와서 앉으니까 제 네. 친구가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네.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제 화가 났죠. 15분 동안. 여태까지 내 지금 소개를 다 했는데. 했는데 지금 뭐 이름이 어떻게 되냐라는 네. 말은 저한테 뭐 예. 싸우자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적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네. 하루에 8시간씩 주니어 네이버라는 곳에서 예.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네. 아자차카 타파하 이거를 하루에 8시간씩 했어요. 네. 그래서 끝내 이제 뭐 1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대화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뭐 이주민분들이나 난민분들에 비해서는 네. 적응이 거의 100만 배 빨랐죠. 그렇죠. 네. 훨씬 더 빠르죠. 어리면 어릴수록이 굉장히 적응이 되게 빨라지는데 네. 지금 뭐 학교 친구들도 있지만 뭐 난민 신청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지금도 인권 난민을 위한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난민 출신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제 주변에 이제 친구로서 난민은 없고요. 제가 이제 소속해 있는 단체의 난민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네. 거기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뭐 난민 인식 개선에 대한 활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보지 못한 난민의 세계, 음흠. 뭐 이주민의 세계를 좀 많이 배웠죠. 주로 혹시 이 난민이 관련된 문제, 난민 신청을 하다가 문제로 굉장히 많이 겪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 혹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실상 이분들의 난민 심사 과정에서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고 네. 이 과정이 워낙 힘든 과정이다 보니까 네. 사실상 뭐
뻔한 뭐 힘내라는 말을 하는 게 그렇죠. 하기에도 좀 좀 미안합니다, 맞아요. 정말. 예.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은 다 드리고 싶어서 네. 저는 항상 어디 가면 말씀을 드립니다. 내 뭐 인스타그램 이렇게 되니까 뭐 난민 심사 과정에 계시면 예.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 또 심사에 제가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들어가서 뭐 이분이 난민이신데 뭐 네. 어떤 상황이십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게 사실상 좀 마음이 아프죠. 일대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난민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도 입국 아이들 거의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중도 입국 아이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으로는 중도 입국 아이들이죠. 어떻게 네, 보면은 네.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안 하기는 했지만 중도의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여기까지 오셨었기 때문에 중도 입국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살아갈 때 정말 적응이 쉽지만 않습니다. 네. 뭐 특히나 열 몇 살 때 그렇죠. 오게 되셨던 그런 아이들은 그런 친구들은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 학교 친구들에게 뭐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자기가 네. 외국인이라서 뭐 차별을 당할 것 같다. 네. 자기 친구들이 봤을 때 좀 내가 없어 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게 마음가짐이 나름이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거만했어요. 난 이란에서 왔지만 너네보다 언어를 하나 더 잘 알고 네. 너네보다 문화를 하나 더 잘 안다. 네. 너네는 한국에서 김치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난 김치와 케밥을 얘기할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저를 이제 정신 승리를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정신 승리가 끝에는 진짜 승리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저를 차별하는 친구는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친구들이 난 외국인이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낄 수 없다라는 생각보다 나는 이 존재도 가지고 있고 이 뿌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특별하다. 내가 당신은 하나, 나는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조금 더 한번 정말 그 말 정말 깊게 더 얘기를 해보고 싶기는 한데요. 시간이 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진 씨가 잘생기셨어요. 자, okay, now I'm thinking that this is a Korean Korean broadcast. No, this is a Korean broadcast. So I'm going to switch to English right now. Jean just said 잘생기셔서 good looking 민혁. Anyway, that's everything that we have for you here on Diverse Voices. Remember, you can re-listen or download this episode on Patbang. That's PODBBANG. This has been Jasmine, our producer Lee Kyung-min, our writer Niall, a sound engineer, of course, Minhyuk, here in the live studio. Diverse Voices will come back next Monday at 4 p.m. We'll leave you with a song. This is Eric Bennett with Better and Better. Love you all. 네, 여러분들은 지금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오후 6시에 방송되는 다이버스 보이시스 방송 듣고 계십니다. 방금은 TBS EFM에서 저번 주 금요일인 2월 17일에 방송된 인터뷰를 듣고 오셨습니다. 다이버스 보이시스 윗 옥천은요, 1부에서는 TBS EFM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듣고 2부에서는 인터뷰 번역과 주제에 맞는 저희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방송은 매주 금요일 6시 주파수 104.9M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이버스 보이시스를 활기차게 꾸며줄 저희는요. 박진희, 전세림입니다. 오늘은 이란인으로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김민혁 군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이란인 아버지가 난민 신청이 거부됐지만 투쟁 끝에 작년에 난민 신청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은 인터뷰가 한국어로 진행이 돼서 정말 수월하게 들었습니다. 네. 네, 평범하지만 그 사이에서 빛나는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김민혁 씨의 이야기였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근데 세림 씨 그거 아세요? 뭐죠? 김민혁 씨의 이야기가 옥천신문에도 담겼습니다. 오. 인터뷰는 아니고 이제 하나의 사례로 담겼는데요. 2022년 10월 21일 양유경 기자가 작성한 아이들 지키는 건 혐오하지 않는다는 공동체의 약속 기사입니다. 이게 옥천신문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공부하는 사별 연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걸 기사로 적은 거예요.
이때 강연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은유 작가가 진행했어요. 미등록 이주 아동 관련 기사였는데 여기 마지막 문단에 이 기사 마지막 문단에 민혁 씨의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네. 한번 세림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네. 잠시만요. 미등록 이주 아동들, 나아가 난민이나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개선되고 정책이 바뀌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중학교 2학년 때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이란으로 돌아가야 했던 김민혁 군은 학교 국어 선생님과 친구들의 시위, 국민청원 등에 힘입어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은유 작가는 작은 공동체에서 자라면 혹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크면 서로 다 아니까 차별하고 혐오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더 혐오한다. 그래서 민혁군은 자기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 자체가 유의미한 거라 여기서 난민 강사로 활동한다고도 했다라면서 공동체가 서로 돌보고 혐오를 용납하지 않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사람은 모방 행동을 하기 마련인데 이때 좋은 행동이나 말을 따라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꾸준히 공유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옥천에 민혁 씨의 이야기가 있다니까 좀 신기하네요. 네, 저도 이걸 기사를 쳤고 너무 반가웠어요. 어떻게 옥천에도 이 민혁 씨의 이야기가 네. 직접적인 인터뷰는 아니지만 이렇게 있을 수 있지? 너무 신기하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난민의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네. 난민은 어려울 난에 백성민을 사용하는 단어예요. 두선백과에 따르면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공궁한 국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공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합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는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또 난민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추가로 기후위기가 심해지면서 기후난민, 지진과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생존을 위협받아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된 사람을 말하는 단어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난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 먼저 말할까요?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난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난민이 될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아,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분단 국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내가 피해야 한다,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와, 전쟁이 나면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받아줄 곳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데 그런 뭔가 분단 국가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내가 난민일 수 있어서 난민이 될 수 있으니까 난민을 뭔가 좀 더 잘 해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네. 내가 난민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난민 하면은 좀 이미지가 좀 도와줘야 되는 불쌍한 사람, 이렇게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6.25 전쟁 때 난민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실제로 앞서 말한 인식은 제가 찾아봤더니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의미의 난민이라고 하는데요. 난민인권센터의 난민 그들은 누구일까요? 라는 글에 따르면 난민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존엄을 지키려다 잠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뿐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난민을 신청하는 이유에는 박해와 두려움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인도 있고 인종, 종교, 국적, 민족 등 정치적 성향이나 또는 소수자여서 혹은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난민의 지위가 인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언제든지 난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는 만주나 이제 사할린으로 탈출해야 했던 독립운동가들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25 전쟁으로 피난을 가야 했던 시절, 그리고 분단 국가여서 언제든지 난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민주화 운동하다가 외국으로 이제 탈출한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거지, 단순히 이제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동정을 하지 말고 그들의 삶과 용기에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네. 저도 들어보면서 참 우리한테는 네. 아픈 이런 역사가 많잖아요. 독립운동가, 이제 일제강점기로 인해 독립운동가들이 네. 외국으로 이제 피난을 가고, 그리고 6.25 전쟁 때문에 피난을 가고 하는 모든 순간에 사실 저희는 난민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새롭게 이렇게 난민이 오면은 안 된다, 난민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네. 다친 마음이 드는 게 좀 신기하다. 신기한 건 아니고 그냥 진짜 사람이 정말 여러 가지 면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은 이주민,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좀 유난히 큰 것 같아서 네. 몇 가지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 제가 두 가지 기사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네. 제가 읽고 하나는 세림 씨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엔 제가 읽을게요. 네. 2022년 9월 19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윤인진 고려대 교수의 한국이 단일 민족? 이제는 질서 있는 이민 정책 필요라는 기사를 읽어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자의 증가로 한국은 단일 민족, 단일 문화 사회로부터 급속하게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이민자와 소수 민족의 사회권과 문화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화 간의 지체를 다문화 지체라고 부를 수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윌리엄 오그번은 인구 변화와 기술 발전이 인식과 관습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이로 인해 사회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문화 지체라고 불렀다. 이 개념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면 한국 사회가 다민족화, 다문화화 되었지만 한국인의 인식과 사회 체제가 이런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현상을 다문화 지체라고 볼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기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2023년 2월 19일 세계일보 백준무 기자가 작성한 바늘구멍 뚫어야 대한 난민 된다. 우크라 출신도 난민 인정 사례 무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 1만 1,539건 중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은 175건이다. 전체 신청 건수의 2%에 못 미친다. 우리 난민법은 UN 난민협약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 등 5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고 출신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 이유가 혹시 뭘지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저는 우선 진짜 딱 들은 것처럼 단일 민족이라는 그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여전히. 어떤 정체성이 네. 있죠.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 근데 그게 사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 단일 민족이 있을 수 없다. 이미 모든 사람들의 피는 다 섞였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왜 이렇게 단일 민족의 인식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문화 지체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식이 교육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단일 민족이라는 것도 어쨌든 옛날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은 교육이 잘 안 된 것 같다라는 것도 하고 그리고 사실 난민이나 이주민에 좀 익숙치 않은 한국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어쨌든 급을 나누고 제가 이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한국 사회는 GDP 순으로 국가 순위를 매긴대요. 그래서 만약에 민족을 혐오할 때는 이웃 나라가 많대요. 그 GDP가 약간 비슷한 그리고 우리보다 낮은 그런 국가 소득 순위로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혐오를 한다 이런 기사가 있긴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찾아보는 걸로.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난민과 이주민에도 익숙하지 않고 네네. 다양성 포용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요. 미디어에서 난민이나 이주민에 대한 안 좋은 기사만 좀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많이 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볼게요. 네. 난민 인정 못 받았다고 생면부지 노부부에게 흉기 휘두른 외국인 이런 타이틀로 기사를 낸 게 하나 또 있었고요. 네. 또 러 징집 피해 한국온 5명 인천공항서 수개월째 살고 있다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지위를 요청했던 2018년 이거는 기사네요. 예멘인 500명이 네.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지위를 요청했는데 네네. 2018년에 일자리를 뺏고 테러 발생 우려가 있다며 반대 여론이 많았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미디어는 파급력이 크고 파장력이 큰데 네. 거기서 부정적인 부분만 좀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약간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이유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한 것도 맞고, 그리고 또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가 정말 난민에 대해서 반이민자 정서가 강하게 촉발됐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청년들은 자신의 일자리들을 이제 이민자들이 잠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외국인과 관련된 어떤 흉악한 그런 범죄 기사를 보고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슬람교 아랍권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난민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어떤 테러, 납치극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난민 그리고 이주민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하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2021년 7월 27일 중앙일보 백희연 외 2명의 기자가 작성한 네. 난민은 세금 축내는 범죄자, 예멘 난민 3년, 제주는 평온하다 기사였어요. 여기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네. 난민들이 한국어 교실에 가니 처음엔 자원봉사자들이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여러 번 만나고 얘기하고 나니 그들을 이해하고 친해지더라고요. 사람을 직접 만나야 생각이 바뀐다는 걸 느꼈죠. 제주도민과 예멘 난민 둘을 모두 봐온 연우 씨의 말이다. 난민을 자주 접하고 소통한다면 이방인이 아닌 이웃처럼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제주 주민 강모 씨도 처음엔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3년이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지역사회에 잘 녹아들었다고 생각한다. 농어촌 일손이 부족한데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네. 뭔가 편견을 심어주는 기사들이 있지만 사실상 같이 살고 이런 긍정적인 면모들은 잘 안 다루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후에 어떤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오늘 새롭게 알게 돼서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난민, 중도 입국 아이들,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 네. 사실 이 질문은 진짜 우리가 몇 주째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인식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실 뭔가 구분짓지 않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나는 한국인, 너는 외국인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같이 학교를 다니는 친구, 뭐 같이 사회에서 일을 하는 친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다문화나 이주민, 난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네. 사실 계속 말했지만 뭐 퀴어나 장애인 그리고 여성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모두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꾸준한 관심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하나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네네. 이거는 한겨레에 기고된 칼럼 좋은 난민과 거부의 이유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칼럼은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 교수, 정치 철학자가 작성했습니다. 한 차례 이미 언급했지만 난민 수용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인간으로서 극한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겠다는 내게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발상은 한편으로 인간적이다. 하지만 자신이 도덕적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부도덕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닥친 현실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고달프다. 때론 존재감 없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난민이 좋은 난민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그들을 수용하지 말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 것보단 인간적인 변명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네. 좋아서 가져왔어요. 하지만 자신이 도덕적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부도덕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 난민을 받아들여서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진다. 약간 이런 거나 그리고 뭔가 살인이 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말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 말이 제일 공감이 갔거든요. 닥친 현실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고달프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저도 생각을 얘기해보자면 미등록 이주 아동들 그리고 난민 이주민들이 차별받지 않으려면 저도 인식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계속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도 있고 지방소멸 이렇게 한국의 미래가 좀 불안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또 이제 개개인이 이제 국가의 어떤 경계를 넘나들면서 사실 다문화 사회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건 맞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앞서 말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난민과 이주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좀 낙인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더욱 체감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생기면 그 사람이 속한 집단, 뭐 성별 이런 것들을 일반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고착화시키고 또 그들이 한국에서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들에 대해서 반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에서도 사실 그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또 정부도 어떤 한국의 어떤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또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다문화 세계 속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민 정책을 세우는 노력도 중요하겠고요. 또 이제 교육과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활동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진짜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네. 우리 이렇게 이번 주는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그 라디오를 들을 때 김민혁 씨가 되게 뭐라 해야지? 좀 어렵지 않게 좀 쉽게 다가갔다고 해야 되나요? 어디예요? 얘기를 할 때 뭔가 이제 난민이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네.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서 좀 재밌게 들었고 또 오늘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번 주는 난민이었고 저번 주는 유대인 맞아요. 이었는데 진짜 매번 주제가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얘기를 나누면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라고 인식 개선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 둘이 이 네. 라디오를 통해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알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가면서 저희처럼 약간 인식이 바뀐다라는 걸 좀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라디오 방송이 너무 뜻깊다라는 말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네. 제가 오늘까지 다이버스 보이시스 녹음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저도 항상 배워가는 시간이었는데 네. 오늘의 마지막이라니 조금 아쉽네요. 그럼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네, 정말 어떻게 저도 계속 라디오를 계속 청취할 테니까 세림 씨가 열심히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노래 3곡 듣고 갈게요. 반달락의 베러, 그리고 보아의 베러, 그리고 BTS의 버터입니다. 오. 이게 그 다이버스 보이시스에서도 베러 노래를 들으셔가지고 한번 맞춰봤습니다. 라임이 네, 베러 버러. 오. 네, 그러면은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번 주도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